5년 뒤면 재건축된다. 지금 뭐 10년 됐네. 물어보잖아 지금. 뭘 그냥 살래. 영끌들이 해서 공격 당할 글. 집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한 거야. 수도권 부동산이 오를 것 같은 이유. 흥미진진한데. 글로벌 통화량 증가 추세. 그렇지. 금리 인하 추세, 대출 풀림. 대출 다시 잠궜는데 수요가 더 누르기 힘듦. 다주택자는 이미 눌렀고 신축 분양 무순위 완판 분위기. 26년, 27년 공급 최악 수준은 낮음. 공급이 낮다고들 하더라고요. 제 아파트도 재건축이에요.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샀는데 그때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5년 뒤면 재건축된다. 지금 뭐 10년 됐네. 참 접근 방식이 다양하네요. 그래프를 잘 봐요. 막 그 통화량 뭐 이렇게 보고 하시는데 거시지표잖아요, 거시. 통화량은 거시지표예요. 그래서 이걸로 다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통화량이 줄어들면 뭐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이제 금리 못 내리고 뭐 환율 올라가는 거 봐야 될 때는데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죠. 그냥 양극화 심하지 애매한데 이제 오르기 힘든. 그렇죠. 이제 수도권은 양극화가 좀 심화되긴 하겠지만 오르는 거가 이제 좀 더디긴 하겠죠. 수도권이 아니라 핵심 부동산이 오르는 거지. 맞아요. 뿜뿌 포럼입니다. 뿜뿌 포럼의 부동산 포럼인데 서울 상급지 vs 부산 최상급지 둘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1번 그래도 서울, 2번 부산도 좋다, 3 둘 다. 근데 이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음으로 할게요. 무음으로.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 부산도 좋아요. 부산 이제 관광지기도 하고 하니까 부산 좋은데 부산에 계신 분들도 참고로 저기 서울에 빌딩 투자하려고 오십니다. 부산과 서울의 차이를 많이 느끼는 거죠. 앞으로 인천에도 밀린다던데용. 인천에도 밀린다고? 좀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닌가? 인천에도 밀린다는 거예요. 100%나 저기 맞다고는 말을 못해. 왜냐면 이제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뭐 인천의 대표적인 데 송도구, 부산은 해운대잖아. 당연 서울이죠. 부산은 답이 없나요? 답이 없다기보다 서울에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 누구나 서울 가고 싶다는 기본입니다. 부산 살고 싶다. 있을까요? 있죠. 부산 살고 싶은 사람. 바닷가 보이는 저기 아파트에서 사고 싶은 사람 있죠.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부산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뭐 투자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왕이면 확률적으로 통계를 무시 못해요. 서울의 상급지가 낫죠. 서울 8억이면 중산층인가? 뭐가 8억인 거야? 서울에 8억 정도 구축 아파트 살면 중산층인가요? 요즘 너무 비싼 아파트가 많아서 이 정도면 중산층 느낌인데 맞나요? 이거 나 궁금하다 진짜.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중산층 기준이 잘 모르겠어. 8억도 쉬운 돈이 아닌데 잘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잘 사는 사람 많지. 그냥 살아요. 물어보잖아 지금. 뭘 그냥 살래. 행복하게 사시면 중산층이야. 그렇지. 행복하게 살면 중산층이지. 서울이면 50억 정도 돼야 중산층?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30평 이상 아파트와 월 500만 원 수입, 자동차는 2000cc급이 중산층이래요. 근데 이게 중산층 기준이 다 다르네. 유럽은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 음악을 즐기는 건 중산층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럽 가서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중산층이네요, 8억이면. 근데 구축 아파트면 8억이면 30평대 아닐까요? 이 정도 가지고 계실 정도면 월 500원 버시겠죠.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니까 너무 현타 느끼실 필요 없고. 아까 저기 댓글 다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행복하면 상류층입니다. 중산층이 아니라.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FM 코리아에 올라온 글이에요. 부동산. 수도권 꼬마 빌딩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영향으로 강남 고가주택이 대안이 되는 분위기. 아니 고가주택 기준이 뭐예요? 여기 읽어볼게요. 그냥 일단은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인데 프라임 오피스는 공실이 없는 반면 꼬마 빌딩 시장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 임차 수요 약화에 시달리는 중. 수익률이 저하되는 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니 먹을 룸이 적다고 본 사람들이 지대 상승, 기대 수익보다 내수 경기 약화로 인한 수익률 저하, 빌딩 자산 가치 저하를 더 크게 인식하는 느낌임.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내수 소비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겠는가, 유지되겠는가 하는 미래 가치 의문도 덤. 요 며칠 사이 꼬마 빌딩 투자 의견 둘러보는데 40억, 60억으로 빌딩 세팅하는 차라리 강남 1주택 사는 게 낫다는 식의 반응 많이 보임. 반포 국평 60억 시대가 괜히 열린 게 아닌 느낌. 근데 원래 반포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건물 하나씩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집이 없으면 집은 한번 사봐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이게 투자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뭐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대출이 풀로 안 되니까 내 돈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사놓으면은 건물 살 때 아파트 담보대출은 가능해요. 80%까지. 근데 집 살 때는 안 되죠. 현금을 얼마나 쓰냐의 문제인 건데 건물 살 때 처음에 대출 많이 안 받으면 나중에 이걸로 뭘 활용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파트는 아니거든.
아파트를 사놓으면 나중에 이게 재료가 될 수 있어. 굳이 뭘 먼저 사야 되냐고 하면 이건 이제 호불호의 문제. 이제 MLB 파크 건물도 임대료 몇 개월 안 받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주거용만 임대해봐서 상업용 쪽은 잘 모르는데 임대 잘 안 되면 렌트프리로 몇 달 해준다는데 이게 임대료 내리면 건물값 떨어진 걸로 은행이 판단해서 대출해서 들어가고 와서라는데 렌트프리로 몇 달 줬으면 그만큼 임대료 낮아진 거 아닌가요? 숫자 계산에 은행이 그렇게 바보가 아닐 것 같은데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이게 뭐야 이게 1랑 4, 4, 4는 다르다고 보는 꼴인데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미 떨어진 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느낌인데 이거 그 렌트풀이라는 개념은 이미 예전에 그 운용사가 부동산 투자할 때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큼직큼직하게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는 렌트풀이도 좀 줬었고 그 인테리어 비용도 좀 보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게 전체적으로 일반 월세로 보면 떨어진 거죠. 근데 얘기했던 대로 월세가 떨어지면 뭐 가치도 좀 떨어지고 근데 은행에서 대출 횟수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은행이 다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 횟수는 극단적인 거. 그렇지, 극단적인 거야. 이거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 극단적인 거지. 렌트프리는 암묵적으로 하는 거라 계약서에 잘 명시는 안 돼.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몇 달부터 이렇게 임대로 내기로 해 이렇게 하는데 계약서에 안 쓸 수가 없어요. 렌트프리는 건물주한테 유리한 같은 돈 받아도 렌트프리하고 비싸게 받는 게 나아요. 수학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게. 근데 맞는 거 아니죠. 싸게 임대료 받는 렌트프리하고 그 받는 거랑 좀 싸게 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임대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 눈 가리고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안 좋게 얘기하면 꼼수고 좋게 얘기하면 기법. 지금 부동산 부양책은 결국 586의 설거지가 목적이죠. 작년 초 저출산 대책 내면서 뜬금없이 보금자리론 해주는 대책을 내더군요. 딱 선시 쓰듯이 도와주는 586들. 이제 은퇴 시작이니 집 팔게끔 도와주는 정책인데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고 봐요. 안 끝났어. 바지론 오르는 게 아닌 정책 대출 때문에 잠깐 반등하고 다시 사그라드는 느낌? 양극화라고요. 이미 꼭대기인지 모르겠지만 관자놀이까지는 온 것 같아요. 관자놀이. 즉 먹을 건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재산 플러스 비트코인의 비중으로 50%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서울상급지, 경기도광역시, 세차상급지 외에 답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 지역 집값이 좀 비싸나요? 대부분 중산층 이하는 꿈도 못 꾸고 꿈을 꾼다고 해도 연끌을 해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이젠 예전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거라고 봐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무주택자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정책인데 왜 586 설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이 꽤 많아요 요즘에.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설거지라고 생각하는데 586들 집 팔게 좀 도와준다. 그럼 586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약간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같고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은 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영끌들이 해서 공격 당할 글. 야동 좀 그만 쳐봐라. 부동산 끝났다는 말은 수년 동안 계속 듣는 거. 그런 거 같아. 부동산 맨날 끝났대. 강남 끝났다고 해서 분당으로 갔었어요, 사람들이. 안 끝났잖아. 그리고 천당이라고 그랬어, 한때는. 강남 끝났다. 그래서 천당으로 가자. 근데 지금 뭐, 분위기 다르죠? 예. 옳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전세 월세 사시게. 발끈하셨네. 바로 발끈했어요. 이미 미장으로 돈 벌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한 거야. 많이 벌던 말도 부동산 내버지는 못 따라가죠. 아니 많이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집을 한 채 사봐야지. 경험치인데. 근데 그런 거야. 그 묻지마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투자 다 상관없고 집을 하나 갖고 싶어. 그럼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가든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살고 싶은 동네는 항상 비싸. 나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은 동네가 있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그 동네. 거기에 사면 돼. 진짜 보면서 답답하네요. 진짜 현타가 오네요.